일단은 2시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비가 많이 왔는데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했어요. 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저도 학원을 가기가 싫었는데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자제분이 두 분 다 중3이신 거죠? 네네. 아, 일단 그러면 제가 오늘 내신 분석은 일단은 1, 2학년 위주로 가는데 그러니까 2학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갔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럼 제가 가볍게 가고 이제 뭐 질의응답 통해서 제가 뭐 궁금하신 사항들 좀 해결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간단한 사항들부터 좀 보면은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오늘도 아까 해 뜰 때 잤거든요. 자, 어머니가 지금 공직에 계신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맨날 설명회를 다니고 싶어 하셨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니까 못 가셨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설명회 시간이 맞으면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A4 용지에 이제 빼곡하게 막 뭘 적으시는데 이제 갔다가 주면은 저는 아 엄마 다 아는 거야 됐다. 아마 지금 어머니들이 뭐 이렇게 막 적으셔서 갖다 주면 아이들도 비슷한 반응일 거예요. 엄마 어차피 다 아는 거야 똑같은 얘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명회에서 진짜 도움되는 게 뭘까?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뭐 학원 홍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일단은 뭐 뒤로 쫙 빼놓고 뭐 학원 이렇다 저렇다 잘났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내신에서 어떤 게 나오고 뭐가 좀 중요한지 진명령은 어떤 스타일인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그거부터 보시면 혹시 자녀분이 몇 학년이시죠? 자, 일단은 중3이랑 1학년 어머니 오셨으니까 제가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1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이랑 중3의 내신이랑 확연히 다른 건 이미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나온 게 효과성이냐 효율성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효과성이 중요할까 효율성이 중요할까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는 말 많이 해요. 근데 효과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어쨌든 인풋 대비 아웃풋은 고려하지 않고 아웃풋이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무조건 아웃풋 나오게 돼 있죠. 내가 여기서 뭐 센 수학을 100번 풀어도 당연히 효과적이에요. 어떻게든 도움은 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효율성. 뭐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커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중학교 때는 뭐 수학 공부나 뭐 어떤 과학 공부나 사회 공부하는 시간이 짧아요. 과목별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서 짧은데 그에 반해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한 과목을 끝내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 평균적인 이 내신 기간을 생각해 보면 보통은 내신 기간 하면 막연하게 좀 길겠지 한 2달 정도 되겠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45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제가 맥시멈으로 잡은 거예요. 이번 내신이 끝나고 나서 다음 내신 중간고사까지 그러니까 여름방학 포함해서 딱 45일 남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아이들 엄마 오늘 동아리 모임이 있어. 아니면 오늘 뭐 수행평가 때문에 어디 모임 가야 돼. 또 가끔 우리 이제 빕스 가서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친구들이랑.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45일보다 훨씬 적은데 그럼 저 기간 동안 과연 고등수학 상위 3단원을 끝낼 수 있는가? 또는 수원의 3단원을 끝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 세대에서는 현행에서는 선행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워하는 건데 제가 2세대거든요. 1학년 때 선행을 한 번도 안 하고 들어가서 중3 때까지 공부를 굉장히 잘하다가 그 실력 믿고 들어가서 고1 때 이제 내신을 봤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점수를 받았고 ABC반 심화 수업에서 그때는 심화 수업이랑 있어요. 제가 C반을 들어가고 엄청 충격 먹었어요. 그걸 일단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은 짧은데 해야 될 거 많다. 그리고 여기가 수학학원이지만 결국 우리는 내신을 보는 목적이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란 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린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목을 골고루 준비하는 게 맞죠. 그럼 저기 보시다시피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탐구는 요새 한 2과목에서 3과목 볼 거예요. 그럼 총 한 5과목 정도를 45일에 끝낸다고 생각했을 때 특히 여고 같은 경우는 외국어 점수가 정말 치열해요. 수학은 뭐 다 같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쳐도 외국어는 암기 싸움이고 지문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럼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인 공부, 나올 만한 것들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들 본고사 보셨죠? 본고사. 지금은 현행은 저희가 수능을 보잖아요. 근데 수능은 어찌됐든 학생들의 어떤 지적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인데 내신 같은 경우는 본고사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냥 A면 B냐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그냥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했느냐를 판단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저렇게 써놨는데 생각을 잘 해보면 어머니들 반찬하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반찬 가게 가면은 맛있는 반찬이 되게 많아요. 그럼 거기서 사서 내 입맛대로 뭘 조금만 넣으면 돼. 그럼 반찬 가게에서 산지도 모르고 내가 한 것처럼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굳이 어려운 레시피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음식 만들어보고 이걸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런 도전 안 하잖아요. 선생님들 똑같아요. 45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수능을 만드는데 그 한 문제를 만드는데 거의 20, 30명의 인원이 들어가는데 내신은 3명의 선생님이 45일 동안 20문제를 만든다. 불가능해요. 그럼 당연하게도 시중 문제집에서 따올 수밖에 없고 그 따올 때는 그대로 가져온다. 이건 선생님 불성실한 거. 그리고 그때는 학교의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가져올 때도 뭐 숫자를 조금 변형한다든가 상황을 조금 변형한다든가 아니 묻는 걸 조금 바꾼다든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이 당연히 창작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창작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중학교 때는 별로 없었을 텐데 학생들이 이의 신청을 해요.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이 야 이거 문제 이상한데? 답이 2개 될 수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창작을 맹간하면 꺼려합니다. 진명여고는 이 창작 문항이 2문제 이하밖에 안 돼요. 이것도 최근에 그 하나고에서 오신 이창 선생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제 낯선 창작 문학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2학년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익숙한 문항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 50문제를 푸는데 50분에 20문제를 푼다고 하죠. 그럼 맨날 들었을 거예요. 시간 싸움이다. 뭐 한 문제당 2.5분이다. 막 겁을 되게 줄 거예요. 당연히 맞아요.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떤 사람의 수학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너 내가 가르쳐준 거 잘 알아? 암기 테스트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2.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주는 게 맞는 거고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시간에 어떻게 짧은 시간에 문항을 해결할 건데 자 예를 들어 보시면 이런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뭐 이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 문제를 딱 봤을 때 일단 골치가 아프죠. 똑같아요. 학생들 이거 봤을 때 읽기 싫어하고 읽었을 때 뭐가 많으니까 일단 알파벳이 많잖아요. 봤을 때 골치 아프다. 읽는 데만 세워라 내와라. 절대 2분 30초 안에 못 끝내요. 그럼 방법은 뭐냐면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선 무조건 나머지 문제에서 줄이는 게 맞겠죠? 그럼 그 방법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아는 문제의 풀 늘려놓는 거. 아는 문제의 풀. 그러니까 내신 가서 생각해서 푼다는 건 불가능. 중3 때는 가능해요. 고1, 고2 때 불가능이라고 보면 돼요. 뭐 누구나 다 100점 맞는 이런 시험은 차치하고 일반적인 시험에 대해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의 풀을 늘려놓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푸는 속도를 빨리 키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뭐 계산을 빨리 한다 이런 것도 맞아요. 근데 이런 게 필요해요. 이건 강사의 역량에 달린 문제인데 고등수학 상을 고등수학 상만으로 가르칠 거냐 아니면 고등수학 상하 또는 수원수투를 그 위의 과목인 미적분과 결합시켜서 가르칠 거냐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아이들의 문제풀이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요. 뭐 교과 외면 어때? 내신에선 빨리 풀면 장땡인데 맞고 나면은 얘가 뭐 교과 외로 풀었는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맞은 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강사의 역량이 달려있는 문제긴 하지만 아는 문제 풀 늘려놓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에서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신이란 건 결국 하나의 시험이잖아요. 대비법이 있기 마련이고 수능 같은 어떤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들은 효율적인 공부법이랑 시험 보는 기술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어요. 뭐 수업 때 말씀을 뭐 학생들한테 제가 말하는 게 있지만 이 시험 보는 기술이라는 건 예를 들면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의 맹점, 내적 제약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5개 중에 하나가 답이다? 그럼 대입해보면 되고 대입해서 성립하면 그게 답인 거고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흑자는 이런 걸 야매라고 하지만 우리는 수학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내신 시험 잘 보는 게 목표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3까지는 괜찮아요. 뭐든 괜찮아. 중간에 자도 돼요. 20분이면 시험이 다 끝나니까. 근데 고1, 고2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특히 고2, 고3으로 갈수록 이게 더 심해져요. 과목의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문제 수는 변함이 없고 시간도 그대로예요. 선생님들은 굳이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내도 변별력 있게 딱딱딱 나눠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내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진명여고에 대한 내신의 특징인데, 자, 일단 두 번째로 진명여고, 아니 이건 전국적인 뭐 특징이겠죠. 코로나 때문에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하향이 됐어요. 사실 이게 단발적으로 단기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그래서 이게 올해 말까지는 지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학교별 내신 설명회를 가시잖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들별로, 그러니까 내신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바뀌면 그 학교의 출제 경향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입시 설명회의 유효 기한은 대략 한 1년 안쪽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2015년 자료를 가지고 진명여고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건 운 좋게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뇌피셜에 근거한 것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올해 말까지 정도로 한정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2학기를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단 현행 난이도가 유지될 거예요. 선생님들도 오프라인은 수업 시수가 부족하고 온라인에서 EBS 듣고 와. 근데 애들이 안 들어요. 그냥 켜놓고 나가든지 엄마 이것 좀 돌려줘 하고 학원에서 놀러 가든지 뭐 학원을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실제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성취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2학기 때에도 아마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 고1, 고2는 이제 분석을 하면서 제가 특징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진명여고의 내신의 가장 큰 특징은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분석하면서 말씀드릴 거는 어떤 선생님이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분명 정해진 건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어머님들 처음에 백화점을 가세요. 쇼핑하러. 그러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가장 익숙했던 브랜드로 먼저 가요. 똑같아요. 선생님들도 어떤 책에서 출제를 했다. 그럼 그 다음 시험 때도 그걸 먼저 봐요. 습관적으로. 이건 사람이 안 변하는 이상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똑같은 걸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 다음 좀 가장 특징적인 건 작년에 부임하신 2학년 이은철쌤. 이분이 출제하시는 낯선 문항을 대비하셔야 되고 나중에 혹시 이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일이 있다면 이 선생님 수업은 꼭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요. 이 소재들이. 자, 그 다음 진명여고의 내신을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실제로 제가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고할 자료가 필요하니까 여기저기 진명여고의 좀 특징들을 보기 위해서 좀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이랬는데 이거를 분석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뭐 분석을 했다 한들 그냥 블랙라벨과 일품과 올림포스를 풀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깊은 사고력을 요하므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시고 훈련하세요. 이 정도의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안 돼서 대체 진명여고의 내신이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대체 그 어렵다의 객관성은 뭐에 근거한 것일까? 왜 어렵다고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 일단 첫 번째는 문항 출처가 워낙 다양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지만 다양하지만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작하지 않습니다. 보는 책이 있어요. 그럼 참고하는 책이 있으면 그걸 간파하고 나면 그 책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문항 출처가 다양하다는 건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그렇죠. 문항 출처가 다양하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학생들의 심리예요 이게. 뭐 강사들이 문제를 봤을 때는 야 이거 왜 못 풀어? 근데 정해진 시간 안에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압박을 받으면서 문제를 풀다가 예를 들어 4번에서 막혔다. 4분, 5분 까먹는 순간 그 시험은 망한 거예요. 특히 성격적으로 여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 과외했던 경험을 떠올려봐도 남자애들은 뭐 망하면 말지. 여자애들은 한 문제 한 문제에 굉장히 디테일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푸는 순간 내가 이 시험을 망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런 부분들의 불안감이 시험을 망치는 데 일조하는 거예요. 특히 진명여고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려면 자, 이 불안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완벽하지 못하다는 이 불안감을 해결하려면 여기에요. 딱. 출제 선생님에 대한 완벽한 파악이 필요해요. 분명 제가 있다 그랬죠. 찾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진짜 어떤 한강에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그렇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문제를 찍어서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가 직접 문제집을 다 들춰봐야 돼요.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그래서 그걸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안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현실적 목표 수립 후에 내가 문제를 풀거나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에 대한 목적의식을 부여해야 돼요. 내가 이번 시험에서 딱 4개를 풀면 나는 완벽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가면 불안감은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4개 다 풀었어. 진명여고에서 많이 나오는 4개의 문제집 다 풀었네? 그럼 이거 말고는 안 나오겠다. 내가 못 풀면 남들도 못 푼다라는 확신이 들게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을 좀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라고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1학년 내신 분석과 2학년 내신 분석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쭉 분석해서 나열을 한 건데 1학년의 가장 큰 특징은 상위권을 판단하기가 힘든 시험이에요. 제가 이걸 기준 잡은 건 2020학년도 올해 중간고사예요.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는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중간고사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당연히 예측이 됐던 거였어요. 내용들도 어렵고. 자, 일단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와 대표 bin출 유형 그 다음에 교사용 자료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학생들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들고 있는 건데 신사고에서는 교사용 자료집이 따로 나와요. 근데 그 교사용 자료집에 문항들이 출제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그거 문제를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대표 bin출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어떤 문제집이든 단적으로 센 수학 하나만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럼 이렇게 3개를 다 맞췄을 때 벌써 64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과서, 교사용 자료집 그 다음에 아무거나 가장 시중에서 유명한 문제집 하나 딱 3개 푸는 순간 65점은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자이스토리 수학 상이에요. 고1 전용. 이거 고2, 고3 기출, 수능 기출 문제 아니에요. 고1 전용의 수학 상 풀면 거기서 이제 11점, 대략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이건 기출 문제가 아니라 자이스토리에서 기출을 변형하거나 직접 제작한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쭉 변형하거든요. 이 안에는 고1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고2 모의고사도 들어가 있어요. 그냥 고2도 고1 범위가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2의 문제들을 뽑아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이 25점이겠죠. 저 25점을 어떻게 맞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략을 좀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0점부터 64점은 제가 하위권으로 잡았어요. 이것도 안 되면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뭐예요? 저게 안 되는데 이게 당연히 안 되겠지. 명확한 목적이 이제 있어야 돼. 내가 만약에 64점도 안 된다. 오늘 가서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중간고사를 64점도 못 맞았어? 그러면 내 자식은 죄송한 말이지만 하위권, 조금 달리 말하면 남들보다 수학을 좀 늦게 시작한 친구. 보통은 중3 겨울방학 때 이제 고1, 고2 다 한 번씩 돌리고 오죠. 상위권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여유 있게 하는데 수학을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 그럼 이거 하기도 버거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수학만 잘 보는 거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아시죠? 수학 1, 언어, 외국어 4, 4 도움 안 돼요. 2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위수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수학에 한 70점 정도 배분하고 나머지 과목 더 준비하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세우고 내신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수학 아직 안 된 것 같아. 계속 해야겠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학원에서 나눠주는 300개 문제, 400개 문제 그냥 시간 때우면서 계속 그거 푸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모른 채로. 그런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져서 하위권 같은 경우는 64점을 맞겠다. 이 생각으로 3개 딱 푸시면 돼요. 그럼 중위권은 제가 이렇게 설정했잖아요. 상위권과 중위권을 구별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상위권은 100점부터 95점. 실수 하나까지는 상위권이라고 봐요. 당연히 100점을 맞았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그럼 여기까지. 이 중위권 같은 경우는 딱 하나예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 위에 3개는 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정도는 제가 가르쳤던 목동 학생들의 대부분은 저 정도는 수업을 듣고 학원 정규 수업을 한 번 들으면 다 해요. 그럼 이제 이거 자이스토리 한 권과 교육청 기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등급을 나누는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시간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중3 겨울방학 때부터 개념서 플러스 기출문제집을 한 권 풀어서 독파해놓는 게 훨씬 더 내신 준비하는 데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출처가 따로 없어요. 어떤 문제가 배정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고1, 고2 모의고사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개년에 3월, 6월, 9월, 11월 4개씩 있어요. 대충 생각이 되시죠? 2005년부터 잡아도 2005년부터 현재 2019년까지 14개 곱하기 4개 하면 대충 56개예요. 그게 1, 2학년으로 가면 112개예요.
그럼 112개에서 문제가 대충 범위에 해당하는 게 8개씩이라 따지면 896개죠. 대충 9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모의고사형 문제다 보니까 시간도 좀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하셔야 아무래도 내신 책임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1학년. 자, 그래서 보시면은 하위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용 신사고 교사용 자료, 그다음 교과서, 그리고 대표 문제집. 자, 이거 한 권. 아까 말씀드렸던 빈출 유형을 잡기에 교과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머님들 많이 들어보셨던 뭐 센도 괜찮고요. 뭐든 괜찮아요. 이 문제집의 질은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분석을 하다 보면 여기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여기서 쓰고 여기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여기서 써요. 돌고 돌기 때문에 뭘 쓰든 괜찮아요. 그래, 불안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가장 문제가 많이 들어있는 센이든, 제가 센 홍보하는 것 같으니까 뭐 일품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RPM도 있고요. 수능 다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시중에 문제집들이. 이런 거는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너 이거 풀어. 안 해도 돼요. 서점 가서 이거 풀기 좋게 생겼다. 이쁘게 생겼다. 그냥 그거에 좀 민감하잖아요. 뭐 칸이 좁으면 풀기 싫어하고 막 글씨가 칼라로 안 돼 있으면 이거 너무 올드해. 이래서 풀기 싫어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데서 재미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서점 가서 본인이 보고 풀기 좋은 문제집 하나 골라서 그냥 푸시면 돼요. 그다음 중위권은 빈출 문제집. 그러니까 여기서 왔던 이 대표 문제집과 빈출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하나 푸시고 그 다음 교육청 기출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상위권은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중간고사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낮죠. 근데 기말고사는 이미 수요일에 시험을 봤으니까 제 시험지를 봤어요. 기말고사는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올 좀 어려운 문제에 대비해서 고난도 문항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 고난도 문항은 결국에는 이 교육청 기출문제의 윗버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변형한 문제거나 아니면 강남권의 기출문제를 가져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내신 기출문제를 아까 만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서 쓰냐? 그 출처가 어딨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EBS. 두 번째가 기출문제. 세 번째가 다른 지역 내신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강남권에서는 보면은 끼리끼리 문제가 돌고 돌아요. 비슷한 문제들을 이제 바꿔서 출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동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난이도 높은 문제 뭐 있을까 하고 하면 이제 강남권의 기출문제를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2학년. 제가 실질적으로 2학년 수투를 가르쳤었고 지금 이번 2학기에도 2학년 수투 최상위권을 맡게 됐기 때문에 일단 수투 2학년 쪽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진명여고 2학년의 특색이 좀 강하게 있어요. 보시면 교과서 38, 부교재. 이번에 부교재가 수능 특강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48점이고요. 그 다음 교사용 자료집.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아요. 진명여고는 신사고라는 출판사를 쓰기 때문에 모든 교과서마다 전부 다 교사용 자료집이 있어요. 물론 학생들은 없어요. 학원 가서도 사실 알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교사한테만 지급되니까. 근데 어떻게 또 이제 암암리에 퍼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출제가 돼서 여기까지 해서 60점 정도가 나오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48, 58 가는 이 과정은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만 풀어도 충분히 대비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점수를 한 20점, 30점. 선생님 수학이 싫어요. 이 허덕이는 수학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라도 해서 명확한 목적의식을 심어주면 점수의 상승을 본인이 보면 분명히 다음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하기 싫어? 이거 3개만 딱 하자. 점수 오르는 거 봤어요. 이걸 한다 그래서 정확히 58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한이에요. 이걸 완벽히 이해했다는 전제 하에. 그럼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해서 점수 상승을 보잖아요. 그럼 다음 시험에 더 공부하게 돼요. 엄마, 이 3개는 할만한데 하나 더 할래. 그럼 이제 이 아래로 쭉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데 이건 좀 걱정됩니다. 과거 수능 완성을 원래 출제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과거 어느 정도냐면 이게 수능 연계 교재거든요. EBS에서 나오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2021학년도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어디서 출제하시냐면 2014,
2015 이런 데서 출제하세요. 이 이유가 뭐냐면 자, 기출을 들고 와야 되는데 최근 기출을 그대로 들고 오면 그걸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너무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학생들이 안 보는 문제집,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문제집들을 위주로 골라야 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또 애들의 특성이 발견했어. 말 안 하잖아요. 나만 알고 있잖아. 야, 말하지 마. 친한 친구들만 공유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이걸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학교 선생님 귀에 들어갔을 때 학교 선생님이 이제 다음에 절대 여기를 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올해 근무하는 이상 이게 수투까지는 계속 갈 거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앵간하면 이제 선생님 귀에 안 들어가게 조심하시고 이거 2학년 아마 2학기 중간 기말에 전부 다 나올 거예요. 그 근거를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15점이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위권을 가르는 당락입니다. 15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교육청, 사관, 경찰대. 자, 사실 고1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여요. 왜냐면 고3들도 상위권이 아닌 이상 사관학교나 경찰대 기출을 잘 보지 않아요. 근데 주의하실 건 경찰대랑 사관학교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3을 수업할 때는 경찰대랑 사관을 무조건 수업합니다. 이유는 미리 보는 수능이라고 보면 돼요. 저 문제들은 지엽적이야, 지저분해. 근데 저게 내후년에 수능으로 나오기도 해요. 저런 소재들이. 평가원과 수능은 항상 깔끔한데 여긴 조금 계산이 과해 또는 이 소재가 조금 교육과정을 아리까리하게 넘나드는 것 같아 라는 소재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는 학생들이 또 잘 안 보잖아요. 고2 학생들이 볼 일이 없단 말이야. 근데 얘를 내버려요. 애들도 못 봤을 거고. 그리고 이 문제들이 흔히들 학원에서 그냥 변형 문제 또는 선생님 창작 문제라고 하는데 소스는 다 저기서 가지고 숫자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고3들도 지엽적이고 어렵다고 하는 이 문제들을 일반 중위권 학생들이 모두 대비하기엔 무리가 있겠죠. 제가 무당도 아니고 이게 나옵니다. 물론 이게 좀 중요해요 정도는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무조건 나와는 없어요. 그럼 경찰대 사관학교 전부 다 분석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찰대 사관학교가 거의 지금 17개년이 나와 있어요. 17개년. 근데 다행히도 얘는 1년에 한 번 봅니다. 두 개 합쳐서 34개예요. 거기서 뭐 범위에 해당하는 게 한 5문제라 치면 그것도 벌써 170문제예요. 근데 문항 난이도가 만만치 않아요. 다 준비 못해요. 내신 기간에. 그래서 중위권은 제가 딱 여기까지로 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럼 이것까지 됐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이 만드시는 창작 문항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중간과 기말을 다 봤을 때 낯선 거 하나를 좀 어렵게 내시고 그다음에 낯선 거 하나는 좀 간단한 사고로 내세요. 그래서 저 12점이 보통 1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에서 저희 학원에서 84점 맞은 학생이 7%에서 8% 그러니까 30등 정도에서 2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88에서 90점이 1등급 컷이었어요. 딱 이 사이 이거 하나 맞고 이거 하나 틀리든 이 두 개가 결국은 1등급을 가르는 키 문제들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먼저 좀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랑 수능 특강은 거의 똑같이 나와요. 어머님들이 제가 그 아래다가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뒤에 있거든요. 뒤쪽에 제가 다 달아놨어요. 1, 2학년에 대한 분석 자료는 맨 뒤쪽에 다 붙여놨습니다. 보시면 돼요. 형태가 그냥 아예 똑같다는 걸 아실 거예요. 문제 숫자 하나 딱 바꾸거나 답을 예쁘게 만들도록 바꿨다. 그래서 그냥 교과서랑 수능 특강을 다 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58점이 안 나왔다. 이건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강사가 관리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강사가 잘못 가르쳤거나 셋 중 하나겠죠. 보통은 두 번째 강사의 관리 부족이 가장 큽니다.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수업을 잘하는 건 두 번째예요. 관리해서 애들이 이 세 개를 어떻게든 하게끔 만드는 게 하위권 강사의 목표여야 돼요. 이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교과서랑 수능 특강 굉장히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냥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사용 자료집 똑같아요. 그냥 거기서 그대로 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과거 수능 완성인데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이게 내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건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시중에 없어요. EBS 홈페이지에도 없어요. 어디서 구해야 되나? 강사들이 이런 자료를 얻는 학원 뭐 어떤 카페가 있겠죠. 그런 곳에 이제 업로드가 되면 그런 걸 다운받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내기, 선생님이 내기 얼마나 좋아요.
학생들이 이것까지 공부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걸 다 뒤져본 결과 뭔가 제가 과거에 가르쳤을 때 본 문제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가 하고 다 뒤졌더니 여기서 출제가 따라 나왔어요. 이미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세 문제를 만약에 제가 공부를 할 때 아까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냥 시중 문제집 뭐 일품, 블랙라벨 그렇게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대표 문제집 하나 풀고 수능 완성 2018, 17, 16, 15, 14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 문제들을 먼저 풀었다면 아는 문제의 풀이 넓어졌을 거고 그럼 이 세 개를 풀 때 생각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겠죠. 그럼 여기서만도 벌써 시간 절약이에요. 세 문제에서. 이런 데서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내신을 들어갔는데 4번부터 웬 처음 보는 문제다. 망한 거예요. 선생님이 억지로 뭐 4번에 역배점으로 막 이렇게 뭘 배치하지 않는 이상 내가 4번, 5번에서 맞겠다. 망한 시험 맞잖아요. 무조건 내가 다 본 문제들이어야 돼요. 두 문제 정도가 처음 본 문제여야 그 시험에서 1등은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역량을 길러놔야 돼요. 근데 그 역량을 길러주는 건 사실 제 생각에는 강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과외를 할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저도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이랬었는데 과외는 아무래도 선생님이 알고 있는 정보의 풀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분석해주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학원 다니는 친구가 조금 부러웠어요. 뭐 물론 그 다음 시즌에 바로 학원으로 옮기긴 했는데 야 이거 우리는 선생님이 다 대비해줬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나오는데 그래서 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 시험이 되게 어렵다 생각했는데 애들은 다 이미 본 문제니까 시간 좀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시나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이런 것들까지 다 세세하게 잡고 모든 걸 다 본 다음에 이제 그리고서도 만약 낯선 문제야.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약간 명분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 이 세 개는 과거 수능 완성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 특히 2학년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는 계속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거기에 부임해 계신 동안은 아무래도 1, 2학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출제에 관여를 하실 거니까 이게 분명 서재에 꽂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선생님들은 이걸 파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문서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서재에 꽂혀 있다. 무조건 내신 기간에 뽑아놓고 한 번씩 들춰볼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변형하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교육청, 사관, 경찰인데 실제로 이 문제도 그리 어렵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보시면 2020학년도예요. 경찰대 그리고 사관학교는 연도 구분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갖다 내세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올해. 그러니까 작년 사관학교 입학시험 문제 그대로 갖다 쓰셨어요. 숫자만 살짝 바꿔서. 그래서 상위권, 내가 최상위권까지 가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쪽도 준비해 놓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작 문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도저히 어디를 찾아봐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뭔가 변형한 소스가 보이지만 굳이 그거랑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선생님이 다 만져놔서 거의 창작 문제는 다름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학생들이 실전에서 풀어야 완벽한 100점 안정적인 1등급이잖아요. 그럼 얘를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분에서 15분은 남겨놔야 돼요. 마킹까지 해서.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대략 35분이죠. 그럼 24문제 35분이면 한 문제당 풀어야 될 시간이 2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문제 풀이 넓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시험 보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중하위권은 버려야 돼. 이런 거에 미련을 두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아는 걸 풀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딱 하나예요. 뭐 수학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걸 늘려놓고 풀 수 있는 걸 늘려놔야 눈에 보이는 아는 것들을 빨리빨리 풀지.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건드려 보다가 이건 풀리나? 이건 풀리나? 이런 데서 한 10분 고민하다 시간 쓰면은 그때 15점, 20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등급별로 명확하게 가야 됩니다. 항상 공부 방법은. 자, 방금까지는 제가 중간고사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기말고사에도 그렇게 나와? 네 말 맞아? 라는 의심이 분명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기말고사 본 학생들 2학년 시험지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분석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좀 보여드리면 이건 안 실려 있어요. 제가 따로 완벽하게 모든 문항을 다 하지 않아서 주요 문항들만 보여드리면 교과서 문제 똑같이 나왔고요. 다음 교육청, 사관, 경찰대 변형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보시면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지금 이 학생 틀렸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냥 경찰대 2017학년도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은 변하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내가 익숙한 게 있으면 그거 먼저 봐요.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아마 2학년 내내 교사경, 교육청 사관 경찰대 수능 완성 계속 나올 거예요. 1학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 2학년 기출문제에서 따오는 거 그리고 자이스토리 수학 상에서 나오는 거 그 두 가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과거 수능 완성 똑같이 나왔어요. 특히 이 아래 부분 13번 문제 이 학생 틀렸는데 이게 조금 아이들이 애먹었던 문제거든요. 처음 봤을 때 낯설어서. 근데 이 낯선 문제도 시험장 가서 풀면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근데 알고 보면 과거 2014학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수학을 안 해도 보시면 똑같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놔야 결국에는 시험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기준을 이렇게 나눴어요. 하위권은 48점까지. 교과서랑 부교재, 학교에서 시킨 거. 선생님이 이 두 개가 시험 범위예요. 실제로 시험 범위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두 개만 쓰여 있어요. 그럼 저 두 개, 말 잘 들어서 저 두 개 완벽하게 하면 48점. 거기서 이제 여기서 좀 간단한 문제가 나온다. 그럼 48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점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하위권이라 보시면 되고, 그다음 중위권은 83점까지. 자, 중위권이라 하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뭐 교육청에서 간단한 문제가 나오면 맞을 수도 있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상위권. 이 라인들인데 자, 극상위권을 따로 빼진 않았어요. 상위권들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내가 수학적인 능력이 조금 늦게 시작해서 부족하다. 그럼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 막 어줍지 않은 고난도 문항 뭐 예전에는 특작, 요새는 뭐 하이퍼 531 프로젝트 뭐 하이퍼 아니면은 뭐 하이엔드 아니면 최강 TOT 이런 문제를 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려운 문제 대비해야 돼. TOT 풀어볼래? 이럴 필요 없어요. 학생들이 가르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그 심리적 불안감이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대비할까도 모르니까 그냥 시중에 고난도 문항 대비라고 딱 써있는 문제집들 익숙하게 들었던 것들을 자꾸 치중해서 그런 것들을 풀고 모를 때 더 불안해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뭘 내는지를 알고 그에 따라서 맞게 공부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뭐 내신 200년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정해진 기간 45일이니까. 그래서 이걸 버리더라도 여기까지는 하시는 게 상위권의 목표. 극상위권, 즉 안정적인 1등급 플러스 100점은 이것까지 챙기셔야 돼요. 저 고난이도 문항. 자, 그래서 여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은 것들이고요. 필요한 것들 아까 말씀드렸죠. 중위권은 대표 문제집이랑 빈출 문제집 두 개만 풀면 됩니다. 대표 문제집이라 하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습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빈출 문제집은 여기서는 수능 완성이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많이 나오니까 이걸 먼저 봐야지. 근데 수능 완성만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수능 연계 교재니까 기본 유형에 대한 학습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얘 유형학습? 아, 야, 유형학습을 그거 본고사 시대 아니냐? 내신은 본고사가 맞아요. 유형학습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이렇게 푸는 거다란 1대1 대응이 바로바로 되지 않으면 내신에서 망가집니다. 생각해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교육청 기출문제 풀이까지 하시면 그때 이제 안정적인 중위권, 2등급 중반대나 초반대로 올라설 수 있고 이게 조금 간당간당해요. 여기까지 완벽하게 내가 만약에 학습이 됐다. 그럼 1, 2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저희 학원에 있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 2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운 좋으면 이게 그때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풀리면 1등급으로 가고 1등급 꼬리로 가고 아이 찍었는데 틀렸어. 그럼 이제 2등급 앞선으로 가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내신 45일 동안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빠르게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지만 내신은 선행을 빨리 하고 문제를 빨리 많이 푼 사람이 잘 볼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시간이 워낙 짧아서. 자, 그럼 이제는 내신 기간 전까지 제가 아까 45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잖아요. 45일 내내 내신 준비를 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보통 한
30일에서 21일 정도 잡으니까 그럼 이제 남은 20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인데, 자, 2학기 내신 과목의 특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1학기가 끝나고 결국은 2학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2학기에 보는 과목들을 보면 2학년은 수투, 그 다음에 1학년은 고등수학 하라는 과목을 배우게 돼요. 근데 제가 저기다가 이 말이 너무 와닿아서 써놨는데, 한국말을 잘한다고 법전을 잘 읽진 않잖아요. 법전을 잘 읽게 되기까지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료들의 맛을 다 안다고 해서 뭐 설탕이 달고 소금 짠 거 누가 모릅니까? 떡볶이 만들어 와보면 똥맛 나잖아요. 막 이것저것 들이부으면. 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과목을 딱 보면 돼요. 수학화와 수투는 1학기와는 다르게 기본적인 도구학습에 치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들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이제 2학기 때.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건 기본 도구인데 내는 건 뭐 이상한 걸 내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결국엔 문제를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플러스 논리력이에요. 수화는. 특히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 선생님들이 아무리 유형화를 시켜서 훈련을 시킨다 그래도 문제를 조금만 달리 내면 애들이 어려워해요. 그 이유가 그냥 이거예요. 근본적인 능력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에 2학기 기말고사로 들어간 학교도 있고 중간고사로 들어간 학교도 있어요. 순열조합 쪽이 앞쪽으로 만약에 1학기로 배치가 된다면 죽음이에요. 집합명제 순열조합은 기본적인 이해와 논리력이 없으면 고등수학 상처럼 할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능력 배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등수학화가 아예 안 돼 있다. 그럼 여름방학 때 이거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뭐 고2 때 수원 수투를 고1 겨울방학 때 수원 수투하면 늦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수학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 고등수학 상하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선행을 하더라도 이걸 한 상태에서 선행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수투는 문제 상황 이해와 추론이라고 불리우는 저희 학원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해결력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해결력이라고 뭔가 뭉개버리는데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랑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고려해보는 거, 그게 추론력이에요. 그러면 강사가 뇌를 열고 거기에 넣어줄 수 없어요. 학생들이 직접 사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절대 내신에서 좋은 성적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2학기 내신은 기본적인 도구학습, 그러니까 한국말을 알려주고 재료에 대한 맛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네가 잘 만들어봐. 법전 한번 읽어봐. 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일찍부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름방학, 2학기 되기 전 여름방학 때 좀 잘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두 과목이 처음이면 무조건 이 과목들 집중학습하는 게 맞아요. 수투 들려 있는데 미적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거. 수투가 안 되는데 뭐 학원에서 이럴 거예요. 미적분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안 하면 늦는 건 맞아요. 그럼 수투를 못 해. 내가 만약에 이과를 갈 거고 나는 수학이 약해.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 수학 쪽에 할애를 많이 할 거야. 그러면 수투와 미적을 같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언어도 안 되고 뭐 과탐도 안 돼서 이것저것 다 해야 될 것 같아. 수학에 많은 시간 할애를 못 해. 그 순간 선행보단 현행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미적분 나중에 하면 늦는다? 믿지 마세요. 제가 미적분 가르치고 있어요. 수투가 안 되면 미적분은 애초에 되지 않습니다. 겉핥기식으로 알 수는 있지만 학원에서 하는 상술들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적분도 똑같이 이거거든요. 도구학습하고 이해와 추론을 근간으로 하는 해결력을 길러야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2주 안에 저희 이제 여름방학인데 그 2주 안에 매일매일 5일씩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돼요. 힘들어요. 파트별로 해서 12주를 해도 힘든 게 미적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생각하셔서 학생이 만약에 이거 두 개 약하다? 그럼 이것만 하시는 게 맞아요. 집중적으로. 자,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가 45일 남았고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가 또 50일 남아요. 그럼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45일, 50일이에요. 그러면 수투를 지금 미리 해놔야 여유 있게 한 번을 돌려놔야 2학기 때 이제 중간 기말 사이 텀에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때 미적분하는 게 제 생각엔 이상적이에요. 지금 수투를 먼저 하고 중간고사 안정적으로 보고 그럼 수투를 한 번 다 돌리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중간과 기말 사이의 텀 동안 기말 준비하는 데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그 여유 동안에 미적분을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때 이제 수학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죠. 자, 2학기 내신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수학 2는 그리고 수학 하는 수학 1과 수학 3처럼 유형별 암기식 공부가 기반이 되면 안 돼요. 물론 내신 때는 다릅니다. 제가 여기다가 세 번째 줄에 쓴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투랑 수학하는 논리력과 추론력을 배양하는 과목이라고 했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처음 배울 때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야 되고요. 학생들의 능력이 길러져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논리력을 지금 배양하지 않으면 3학년 때 가서 아무리 도구인 미적분을 배워도 머릿속에 자꾸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킬러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결국은 고등수학 상하를 못해서예요. 보통 보면은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그 대치동의 정석허리를 탄 친구들 또는 목동에서 특목고 준비를 한 친구들 보면은 중3 때까지 모든 과목을 다 끝내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뭐 중3 때까지 모든 과목을 다 끝내고 이제 고1 때 와서는 다시 그냥 복습하는 정도로 들어가요. 그럼 이 친구들은 이미 이때부터 논리력, 뭐 이해력, 추론력 다 배양이 됐기 때문에 고3 때 뭐 미적분 킬러 문제를 주라도 잘 풀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고2 때쯤부터 시작한 보통의 일반적인 학생들, 이제 이때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 고등수학 상하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고등수학 상 1학기 때 내신 딱 못 보고 나면 어떡해? 내신 포기하잖아. 아, 난 내신이 아닌가 봐, 엄마. 정시로 갈래. 난 내신 안 될 것 같아. 특히 이게 뭐 진명여고도 마찬가지예요. 내신 나눠먹기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내신을 포기해요. 그럼 이제 내신 때 공부를 안 해요. 엄마, 나는 내신 때 그냥 수능 공부할래. 근데 제가 본 많은 학생들은 엄마, 이 공부 안 하고 수능 공부할래. 그냥 그 시간에 놀겠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고1 때 고등수학 상하에서 빵꾸가 나 있는 친구들이 결국 고2, 고3의 그 사고력이 좀 떨어져요. 그걸 고3 때 메꾸느냐고 굉장히 킬러 문제 풀 때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고등수학 하와 수투 정말 중요합니다. 뭐 안 중요한 과목은 없겠지만 이때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킬러 문제를 푸는 모든 근간이 돼요. 식을 다루는 능력, 그래프를 보는 능력, 모든 것들, 기하적인 추론 다 이때 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수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내신을 말씀을 드리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강사의 몫이에요. 제가 시작 때 말씀드렸던 논리적인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어.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다 내놔야 돼요.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저건 저렇게 푸는 거야. 이건 이 극한은 뭐 로피탈을 써서 교과 외과정을 써서 더 빨리 풀 수 있어. 이런 플러스 알파들을 다 장착해 놔야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일단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설명에 군더더기 없이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해줘야 아이들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를 합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제일 싫어하게 되는 포인트가 언제냐면 수투할 때예요. 이거야 저거야. 무슨 말이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냥 그림 보듯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강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수투와 수하를 가르칠 때. 자, 그 다음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강사가 하는 거라 그랬죠. 시간 절약 때문에 그래요. 수투라는 건 수원은 병렬적인 과목이에요. 수원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 문제 푸는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 삼각함수고 수열이고 뭐 합이고 지수고 로그고 처음 보는 기호들이 막 난무한단 말이에요. 그걸 익히는데 오래 걸리는 거고 얘네들은 도구학습은 요만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들이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어요. 고등수학 상하 내용과 또는 고등수학 상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중2, 중3 내용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깊이감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교과 외,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알파적인 지식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결론까지 내어놔야 내신 때는 서술형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어차피 계산 과정은 안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원을 선택하실 때, 저희 학원을 선택할 말이 아니에요. 선택하실 때 학생들의 개인적인 풀이를 다 점검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 그랬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래요. 내 풀이가 논리적인가 따위 생각하지 않아요. 맞으면 맞았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요. 그럼 그걸 선생님들이 보고 이 풀이보다 이게 나아. 이런 생각이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걸 짚어줄 수 있는 데 필요해요. 항상 선생님 풀이와 학생 풀이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럼 학원에 실수를 늘려가지고 돈 벌어먹으려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외에 학원 정규 수업 외에 학원 정규 수업 때는 해야 될 일이 있고 저희가 진도 나가는 거, 개념을 알려주는 게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외적인 시간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희 학원의 강점이에요.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은 체계적인 문항 훈련이에요. 그냥 냅다 아까 말씀드렸던 TOT, 하이엔드 그 교재들 까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 센 위, 특작 아니면 개념 유형 베타 아니면은 고득점 고쟁이 다 풀어야 되나요? 다 안 풀어도 돼요. 어떻게 다 풀어? 45일 동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45일이 아니더라도 엄마 나는 기말고사 준비할래. 기말고사 95일밖에 안 남았어요. 95일 동안 수업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해봤자 문제집 2권, 3권밖에 못 풀어요. 내가 준비가 덜 돼 있다면. 그럼 그때는 정확히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하니까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양질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위권이라면 당연히 많은 문제를 했을 때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게 학생들의 등급 상승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많은 문제 풀자. 한 400개, 500개 주고 나서 숙제 안 하면 때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희 학원의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저희 학원의 강점이겠죠. 지금까지는 내신이 어때야 하는가, 저희가 2학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학기 과목의 특성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홍보죠. 네, 그냥 마음 편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저희 학원 이렇습니다고 저희 학원 오세요. 아니에요. 그냥 저희 학원의 강점들만 설명할 테니까 잠깐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 학원의 생각은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은 분명 목표의식이 다르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문제, 물론 중요해요. 당연히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관리 감독이에요. 숙제 안 해온 거 다 검사하고 답지를 베끼는지 안 베끼는지까지 다 봐야 돼요. 어머님들은 학생들을 믿지만 강사들은 학생들을 믿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이거는 답지를 베낀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연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걸 다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학원을 보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위권 점수도 안 나온다. 그럼 거의 전적으로 학원 탓이에요. 하위권, 그래 수학을 좀 늦게 시작한 학생을 학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점수 올리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점수 올리려면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되지. 근데 그거 교과서, 수능 특강, 부교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아까 보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때는 강사가 관리를 했냐 안 했냐예요. 그 부분이라도 완벽하게 관리 감독해서 풀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개별 숙제 첨삭과 기본 개념 숙달까지의 많은 수업이에요. 이 친구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중요해요. 오랫동안. 그리고 내 수업을 오래 보는 게 중요해요. 그걸 계속 관리 감독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그걸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차용하고 있는데 일단 수업이 끝나면 카페 모고로 내려가서 거기서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1시까지. 자세한 시스템은 뒤쪽에 또 적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영상 강의인데 저희가 지금 강의실마다 다 카메라가 비치돼 있어요. 이게 저희 학원의 좀 강점인데 시험을 보고 해설 강의가 필요하다. 이런 거 학원 오라에서 들으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들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해설 강의를 촬영해서 올려놓고 이제 그걸 다시 테스트를 본다든가 라는 식의 방식을 차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라 그래서 정규 수업 외에 이거는 실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이걸로 돈 벌어먹는 그런 게 아니라 정규 수업은 2번 딱 있고 그 외적으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오늘 이 부분을 배웠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어려워하더라. 그럼 거기에 대한 보충 문항들을 푸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매 수업마다 어사인먼트나 워크파일이라는 숙제가 나가요. 그 숙제에 대한 해설을 수업 시간에 하면 아까워요.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야지. 그래서 이때 그 숙제들에 대한 해설 강의를 같이 해요. 아이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그다음 중위권 같은 경우는 문항들의 풀이를 점검해야 돼요. 다. 이 친구들은 상위권으로 못 가는 이유가 수학 문제를 대충 풀어서예요. 스스로 사고하지 않고 그 부분들을 다 짚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유형 문제 풀이에 익숙해진 친구들의 시야를 확 바꿔야 돼요.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가 아니라 이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나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다 잡아놓고 문제에 대한 시야를 넓혀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플러스 알파라는 것들, 문제풀이 스킬이죠. 교과 외 과정이든 뭐든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장착해 놔야 돼요. 거기까지가 중위권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영상 강의와 라이브 수업, 그 다음에 중위권의 윗선에 대해서는 양질의 컨텐츠가 중요하겠죠. 아까 교육청 사관기출 경찰대까지 다 했다면 이제 고난이도 1등급이 되기 위한 그 딱 직전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체계적 훈련이. 그 다음에 상위권을 보시면 당연히 기본 문항들은 숙제로 나가요. 상위권들한테 자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거 수업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이런 것도 다 점검하고 싶어서잖아요. 이런 것들은 숙제로 나가고 보통 이런 숙제들을 저는 제가 지금 최상위권을 맡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영상 강의로 제공해서 아이들한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필요한 거 들어라. 이 친구들한테는 사실 관리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엄격하고 혹독한 관리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알아서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시키는 거,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거기에 가장 효율적인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항상 영상으로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건 빠른 풀이를 위한 교과 외 과정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겠죠. 그 한 문제 100점을 어떻게 맞느냐. 흔들리지 않는 사고력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 사실 이거는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까지도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고1 때 잡히면 수능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지금 저희 학원에 강서고 전교 1등이 다니고 있는데 그 전교 1등 친구가 수학 2를 겨울방학 때 한 번 들었어요. 물론 예전에 한 번 듣고 들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제가 이거, 그다음 이거 이 세 개를 딱 마치고 나서 그 친구가 고3 나형 수능은 96에서 100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강서고는 매 고3 시험마다 고2들도 같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 다음 날에 96점, 100점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2 때 이걸 완벽하게 해놓으면 고3 때 수능이 그리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고3 때 가서 선생님 이제 기출문제는 다 풀었고요. 시중문제도 다 풀었어요. 이제 풀 게 없네요. 그럼 이제 학원의 컨텐츠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시대인재가 뜬 거예요. 거기에서 강사의 역량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문제를 계속 주니까 그걸 통해서 훈련하면 그냥 뭔가 내가 계속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통해서 시험을 계속 보면 그런 친구들은 고3 때 모든 모의고사가 다 100점이에요. 고2 때부터 그냥 100, 100, 100이에요. 96, 100 왔다 갔다. 그런 수준이 되려면 이제 고2 때 완벽하게 잡아놓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라이브는 그냥 매주 한 번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냥 여기 빈 강의실에서 카메라 틀어놓고 유튜브 라이브를 송출하면서 수업을 해요. 아이들과 이제 얘기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수업들을 보충해서 하죠. 그래서 온라인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시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출첵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살짝 미진하지만 원래는 학생들도 화상에 들어와서 저희가 면대면으로 서로 얼굴을 보고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하 1층에 이제 모고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업이 보통 정규가 6시부터 9시로 아마 시간표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해놓은 이유는 보통 선생님들이 9시에 딱 끝내지 못해요. 그래서 한 9시 한 10분, 뭐 9시 한 20분? 선생님에 따라서는 수업 시간이 좀 연장될 수도 있고 그거 마치고 이제 10시가 되면 10시부터 모고로 내려가서 그날 있던 거 복습 및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물론 선생님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1시에 같이 퇴근하고요. 그때까지 질의응답 받아주고 하루 수업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장 강의 영상인데 제가 실제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고 뭐 시험지 해설 강의 또는 수업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 있죠. 뭐 수업 시간 하기 조금 그런데 왜냐면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 부분까지
알기는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필요한 학생들에 한해서 들어라 라고 올려놔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을 또 아이들이 듣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강조했죠. 영상으로 도 제공이에요. 무조건 다 영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위해서 항상 영상을 활용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자신 있게 자부하는 게 저희 내신 컨텐츠 팀이 문항개발팀이 따로 있어요. 세이솔이라고. 메가스터디에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메가에서 지금 제가 혹시 안 믿으실까봐 뽑아왔어요. 메가스터디에 실제로 배너에 달려있는 거고요. 1, 2학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체계적 훈련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이브와 모고와 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체계적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항 컨텐츠 팀과 손을 잡은 거예요. 문항 컨텐츠 개발팀이랑. 자, 여기는 이 문항을 제가 왜 신뢰하냐면 그냥 강사들이 이게 중요할 거라고 해서 뽑은 게 아니라 강남 8학군 기출들, 여러분 아시는 중동고버, 단대부고, 경기고, 현대고 그 어려운 대치동에 있는 문항들 쫙 모으고 교육청에 있는 중요한 소스를 다 모아서 그걸 변형한 문제들이에요. 자, 우리가 고난이도 문제를 훈련할 때 그냥 TOT를 푼다, 하이엔드를 푼다 이런 목적성 없는 공부가 아니라 선생님들은 선생님마다 당연히 출제하는 영역이 다를 거예요. 출제하는 어떤 경향도 다르고. 다만 최다 빈출이라는 건 결국에 많은 선생님들이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가장 나올 것 같은,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문항들부터 풀리는 게 목표니까 여기 회사와 손을 잡은 거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들은 이미 육해분 모의고사와 그다음 킬러 엔젤라는 컨텐츠가 다 제작이 돼 있고요. 이걸로 2학기 때 수업을 나가고 그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난이도 문항 컨텐츠를 이걸로 제공합니다. 중상위권들도 또한 이걸로 나갈 거예요. 기본적인 교육청, 경찰대, 사관학교 이게 다 끝났다. 그럼 이제 뭐 하냐?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창작문항 두 문제를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2학년 과목 그리고 1학년 과목, 2학기 과목들이 전부 다 논리력과 이해력과 추론력이 중요하다 그랬죠. 다 모의고사 유형이기 때문에 그쪽 능력들을 배양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제가 이 부분만큼은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저 삽자루 수학학원에서 고2 수투 최상위권이랑 고3 최상위권 맡고 있는 수학 강사 임지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있으시면은 진행할게요. 네네. 네네. 네. 아, 성공 사례요. 제가 그 부분을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너무 노골적인 홍보가 돼서 빼버렸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거를 제가 또 뺀 이유가 뭐냐면 진명여고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이도가 하향됐어요. 그래서 점수는 다 같이 상승해서 이걸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은 다 상승했어요. 근데 성적이 20점, 30점 상승한 게 의미가 없는 게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상위권이 사라졌잖아요. 제가 상위권을 95점에서 100점으로 잡고 중위권들을 두텁게 잡았잖아요. 그 친구들 안에서는 어차피 5점, 10점이 큰 의미가 없어요. 실수했냐 안 했냐. 워낙 문제들이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2학년과 1학년 케이스 같다 이번 기말고사로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쵸. 네네. 네.
그렇죠. 지표가 저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최상위를 하고 싶어서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되게 궁금했고. 그러면 제가 그 사례들을 잠시만 이따가 일단 학원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사례를 수집하는 게 어디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준비를 안 해서 네,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저희가 지금 2학기 때 내신은 수준별 수업이 들어가거든요. 학교별 수업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 수준별 수업에서 최상위권을 그대로 끌고 갈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고2 네네. 그쵸. 왜냐면 아까 그 진명여고나 뭐 다른 학교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조금씩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효율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하냐는 강사의 재량이고 나머지 하위권과 중위권은 해야 될 게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그 수준별도 임의대로 막 묻는 게 아니라 그 준비해야 될 게 비슷한 학생들로 아마 묶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까 기본 교과서, 그다음에 교사용 자료, 이제 부교재 이 세 개를 완벽하게 되는 하위권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같이 신사고 교과서를 같이 쓰는 학교로 묶고 이제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강사가 따로 하겠죠. 저희한테 괜찮은데 네. 여기 학원에 만약에 다니게 된다고 하면 네. 어떤 레벨 테스트를 보고 네. 어느 정도 레벨인지 이제 구분이 돼서 거기서 수업 받다가 또 레벨 테스트를 보고 이제 상위에 가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 저희가 한 번 개강할 때마다 6주 수업이 들어가거든요. 5주에서 6주. 5주에서 6주 수업이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번 개강하기 전에 또 다시 한번 레벨 테스트를 봐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듣다가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하잖아요. 그럼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너무 월등히 차이가 난다. 평균의 바깥쪽에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윗반 선생님이랑 협의하에 올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치고사 하나만으로 학생의 객관적 지표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끼리 합의하에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배치고사 점수대로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개강 때 한 번씩 이제 반 변동이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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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네. 네네. 네. 내신 대비도 수준별로 갔다가요. 아마 직보 때 이제 플러스 알파 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제 찢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준별로 나눌 때도 그냥 임의대로 수준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안에서 같은 부류끼리 묶을 거예요. 준비하는 게 비슷한 군별로. 지금은 이게 권별로 좀 다른데 목동고는 상위권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고요. 강서고는 최상위권과 중위권들이 포진해 있고요. 지금 장운고, 강서고, 목동고, 진명여고 이 정도로 많을 거예요. 진명여고 최상위권이 지금 잠시만요. 최상위권이 이번 시험 기준이라면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저번 시험 기준으로 최상위권들이 있죠. 네네. 그 아직 아이들이 이제 전화했을 때 네. 수능 기준은 아직 저희 학원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딱 1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수능이 들어가죠. 그래서 올해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현재 뭐 학생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실패 케이스로서 말씀을 드리면 고1 들어오기 전에 수투까지는 한 번씩은 다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수투까지 기본 베이스는 깔고 오시는 게 아무래도 내신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아까 1등급과 2등급의 그 당락을 결정하는 게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문제거나 아니면 과거 수능 완성 문제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창작 문제잖아요. 그 문제 중에 한두 개라도 삐끗하는 순간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뭐 시험 보는 과목을 내신 기간에 시작했다 또는 그때 이제서야 두 번째 돌린다 이런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중3 때까지 기본적으로 한 친구들이 확실히 수투까지 다 돌리고 온 친구들이 내신 때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점수들이. 목동고 친구들도 그렇고 강서구 친구들도 그렇고 확실히 제가 모은 표본에 의하면 중3 때까지 전 과목을 끝내고 온 친구들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잘하고요. 그건 압도적으로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선행을 안 하고 온 친구들은 아무래도 중위권, 중상위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냐면 이게 내신이란 게 나도 열심히 하지만 이미 열심히 한 친구들은 계속 열심히 하니까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뭐 변별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선생님들은 계속 어려운 문제를 한두 개씩 추가하고 그럼 나랑 이 친구의 차이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렇다고 잠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보통 중학교 때까지 이제 전 과목을 다 돌린 친구들은 다른 과목도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전 과목이 다 시작이에요. 그럼 45일, 60일 그 내신 기간 동안 그렇다고 내신에 올인할 수도 없잖아요. 뭐 수행평가니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뭐 행사니 이것저것 하다 보면 결국에 내신 실질 준비 기간이 30일밖에 안 돼요. 그럼 30일 동안 뭘 한다? 문제집을 3권을 다 독파한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선행학습을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특히 진명여고라는 학교는요. 네네. 그 고등 1학년의 커리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쉽게는 못 드릴 것 같은데 아마 고등 수학 상하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수학 1, 2는 보통 그래서 저희가 수학 1, 2는 단과로 열려요. 네. 그러니까 뭐 학년 구분 없이 들을 수 있는 수원을 연다든지 뭐 학년 구분 없이 들을 수 있는 수투를 연다든지 현재 수원 개설된 게 있고요. 수투도 개설된 게 있어요. 네, 여름방학 때요. 특강으로요. 네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이 힘드냐 나중에 힘드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일찍 해놓고 천천히 가느냐 그리고 안정성 있게 가느냐랑 나중에 이제 수학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학에 투자해야 될 시간은 일정해요. 누구나. 뭐 예를 들면 머리가 좋은 친구나 나쁜 친구나 기본적으로 10시간씩은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3 때 조금 힘들게 한 다음에 고1, 고2 때 여유 있게 내신을 보느냐 아니면 지금은 조금 여유 있게 가고 고1, 고2 때 조금 힘들어지느냐. 제가 이제 후자 타입이어서 거기다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에 많이 떠는 타입이어서 한 문제가 막혔을 때 쉽게 못 넘어가고 막 하얘져가지고 점수를 잘 못 받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확실히 선행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라는 판단이 많이 섰었어요. 그래서 중3 때는 다른 과목보다도 과탐이나 사탐 이런 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고2, 고3 때도 충분해요. 어차피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뭐 이렇잖아요. 뭐 전화번호부 하나 주고 너 이거 일주일에 안 외우면 죽일 거야. 하면 어떻게든 외우려고 할 때를 외울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정석 한 권 주고 일주일 후에 시험 봐서 100점 맞아 하면 불가능해요.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잡아놓는 게 중요해서 중3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학이랑 언어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다른 거 다 제끼고서라도. 이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수학과 언어를 중3 때까지 잘했던 친구가 수재들보다 확실히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두각을 나타내요. 다른 암기 과목들은 그냥 시간에 쫓겨서 어떻게든 하면 점수는 대충 나와요. 근데 기본 이해와 추론과 그 해결력이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머릿속에 뭘 넣어도 안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제가 중3 때까지 선행을 하고 있는 걸 굉장히 강조드리는 거예요. 특히 수학이랑 언어만. 그 두 개만 완벽하게 해놓으면 정말 편해요. 고2, 고3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안 해서 재수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정석 문제면 충분합니다. 정석 문제면 이것저것 다 담고 있고 몇 년에 걸쳐서 개정됐기 때문에 정석으로 개념을 해도 충분해요. 네. 네. 근데 단점은 이제 내가 풀고 싶은 대로 풀고 그 풀이를 점검받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어떤 비효율성이 조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해설지를 본다 한들 아무래도 해설지는 그냥 논리적 오류 없이 써진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지에 강의를 녹여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해설지를 본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조금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정석이라는 책 자체는 학습하기에 충분히 좋은 책이에요. 같은 교재라고 여쭤보는 게 지금 난이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RPM이 이 정도의 스펙트럼이라면 정석은 이 정도의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정석이 조금 더 위쪽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기출 문제들도 간혹 껴있기 때문에 정석의 그 스펙트럼이 좀 더 위쪽이에요. RPM은 조금 더 이거보다 아래쪽이고 물론 당연히 겹치는 문제는 대표 유형들이 많으니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처음 하기에는 아무래도 RPM이 편하긴 할 텐데 RPM 했을 때 이제 효율성 아무래도 힘들게 공부하는 게 좀 더 효율성은 높으니까 정석으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RPM보다는. 블랙라벨이요. 블랙라벨까지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경우에 블랙라벨을 할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할 때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블랙라벨을 그렇게 먼저 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번 정도 걸렸을 때만 블랙라벨 주변에 시중에 풀 문항 없어? 그럼 블랙라벨 풀어도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으로 올라왔을 때. 시중에 있는 문제집 기본적인 문제집만 풀어도 대부분의 문제는 맞추고 사고력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블랙라벨이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개념을 어렵게 묻거나 뭐 이해나 추론 같은 영역이 아니라 낯선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항을 통해서 뭔가 나의 사고력이 올라갔다라는 쪽으로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려워요. 블랙라벨로는. 그래서 제가 그냥 차라리 교육청 기출문제를 빨리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정제된 문제들이니까. 블랙라벨은 시중에 있는 지필진들이 만든 거지만 교육청에서 종사하시는 교수님들이 만든 문제들이 모의고사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문제들을 미리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 모의고사 문제만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거의 800, 900문제잖아요. 거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문제까지도 미리 풀어보겠다면 이제 양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보통 대치동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2 때까지 대부분의 기출문제를 다 풀고 와요. 모든 과목에. 그래서 고3 때는 기출 같은 걸 풀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그때부터 뭐 서바이벌이라고 얘기를 붙여서 뭐 매주마다 나오는 문항을 푼다든지 아니면 뭐 저런 식의 책, 엔제책을 푼다든지 플러스 알파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수능을 봤을 때 거의 다 그냥 본 문제들인 거예요. 뭐 30번도 당연히 시중에서 보지 못하는 문제들이겠지만 어느 정도 소재는 다 비슷하게 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내요. 그게 대치동의 그 수학 항상 100점 맞는 애들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최대한 빨리 풀수록 좋다. 애매한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대표 유형서 한 2개 정도 풀고 이제 훈련이 됐으면 그 상태로 기출문제를 푸는 게 더 도움돼요. 학원에서? 네. 학원에서 교재가 기출문제 베이스로 들어간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학원에서 기본적인 모토가 이해와 추론을 통한 해결력을 기르자라는 게 모토라서 뭐 그냥 단순하게 어려운 문제를 풀자 이런 거를 지향하고 있어요, 저희는. 근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저기 3층에 있으니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습자루사학원 임지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